반갑습니다. 매림역사문화TV입니다. 최근에 영상을 올려드리니까 개원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올려드리니까 많은 분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또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이제 댓글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다는데 그 중에 이제 발해에 대한 이렇게 댓글 다시는 분도 계십니다. 제가 이제 과거에 통일신라 영역 관련된 거하고 발해 영역에 대해서 유튜브를 일단 올려놨는데요. 다시 이제 시간이 좀 흘렀기 때문에 이제 요 최근에 유튜브 들어오신 분들은 통일신라 영역이 또 발해 영역이 여러분들이 교과서 배운 것처럼 한반도 3분의 2가 통일신라고 그 위 북한 지역의 3분의 1 정도가 이제 발해가 내려온 것처럼 이렇게 북한 지역으로 말한다면 2분의 1이겠죠. 그것이 발해 영역이 돼 가지고 지금 교과서에 다 꾸며져 있고 그렇게 모든 논리를 가지고 지금의 이제 한국, 중국의 발해하고 이제 통일신라 영역이 그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물론 그 지도가 그렇게 그려진 발단의 원천은 대일항쟁기 때 일본 학자들에 의해서 그 이제 그렇게 틀이 정해졌는데요. 광복 후에 그 잘못된 틀이 잡히지도 않고 지금도 그 논리 속에서 수많은 논문이 탄생하고 석박사 교수들이 탄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진대, 이 대진이라는 거 아시죠? 대진이 원래 이제 대진국이 발해의 원래 정식 명칭이고 발해는 중국 입장에서 중원 입장에서 이제 부르는 호칭으로 이제 알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야기할 때는 역사를 바로잡을 때는 대진이라 해야 되는데 대진이라면 못 알아들었는 국민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발해라는 용어를 쓸 수밖에 없는 참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지금 놓여 있기 때문에 발해를 그런 용어를 쓰는데요. 발해를 공부하면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발해하고 같이 남북국 시대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통일신라죠. 그럼 통일신라가 지금 중국의 중원의 대륙에 있었다고 지금까지 주장한 분들의 유튜브가 몇 명이 생겼는데 그러면 중원에 거기에 있다면 발해는 어디 있었고 그죠? 그게 이제 쉽게 말하면 먼저 설정이 돼야 되고 또 주변의 국가인 당나라는 어디 있었고 그죠? 또 다른 이제 북방민족 어디 있었냐 이런 부분이 전부 다 재설정이 돼야 됩니다. 그냥 통일신라가 중국에 있다고 주장한다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어때요? 그만큼 모든 역사의 영역은 다 이동을 해야 돼요. 당나라로 말한다면 수천 개의 지명이 지금의 자기들 말하는 당나라 영역에서 빠져가지고 저 티베트 쪽으로 이동하든지 다른 쪽으로 이동해야 됩니다. 그리고 발해도 이동을 해야 돼요. 그리고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내가 왜 중원에 있는 발해하고 통일신라의 역사를 이야기해야 되느냐 하는 질문을 던졌을 때는 아무도 말을 못하죠. 왜? 그거는 우리 역사가 아니기 때문에 중국의 역사잖아요. 중원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발해의 후손, 통일신라의 후손이라는 그런 논리가 중원에 있다면 성립이 안 되죠. 그죠? 이 논리가 가장 맹점이기 때문에 식민사학계에서는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공부하실 때는 뭐냐면 내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역사는 사료하고 고고하기 일단은 기본이 되어야 되는 걸 말씀드리는데 오늘은 여러분들께 이제 통일신라라든지 대진국 발해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분들에게 자료를 소개를 하는 쪽으로 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이런 걸 보지 않고 내 생각이 이렇다 어떤 유튜브가 이렇게 주장하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다 그거는 역사학이 아닙니다. 역사학이 아니고 그거는 그냥 뭐 무협지 읽는 거하고 소설 읽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역사를 그렇게 해버린다면 어때요? 누가 역사 못합니까? 그죠? 그래서 역사는 검증이 있어야 되는데 그 검증이 뭐냐면 말 그대로 사료하고 고고학인데 그런 사료와 고고학을 뒤집어 가지고 왜곡을 해가지고 역사를 왜곡하는 거 그것도 어떻습니까? 속된 말로 기술입니다. 그 일본 학자들이 그렇게 했고 그 틀 속에서 우리나라 학자들이 계속 그 틀을 계승해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발해하면 우리 발해 역사서가 별로 없지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유덕공의 발해고 정도 알고 있다 이런 이제 하면서 자료가 없기 때문에 뭐 추적을 못한다 아니면 주변에 뭐 역사서가 왜곡됐기 때문에 추적을 못한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역사 논리를 펴버리면 역사는 공부할 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적어도 주변국의 역사라든지 역사책을 가지고 또 파고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신다면 유덕공의 발해고도 이제 보신 분들이 있을 거고요. 꼭 이걸 보셔야 되고 유덕공도 나중에 발해고를 쓰고 마지막 매듭 지을 때 어떤 말을 하는 거 아시죠? 발해 오경에 대해서 추적하면서 현득부입니까? 이런 이야기를 쭉 하면서 자기가 아무리 해도 이거는 이상하다. 이상하다. 또 그 다음 어떤 표현을 썼습니까? 내가 지금 생각하는 압록강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저 북한 이쪽의 압록강인 줄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또 다른 압록강이 있는 것 같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있다는 말인가?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의문을 표시하고 그 발해군은 매듭을 짓습니다. 유독공도 나름대로 눈치를 챈 거죠. 왜? 지금의 압록강을 설정해가지고 발해를 추적하다 보니까 말이 안 되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실제로 나중에 이제 들어가 보면 뭐죠? 보면 그 압록강, 그 발해에 관련된 압록강을 어디서 봐야 되느냐? 지금의 압록강이나 아니라 어디입니까? 보면 말 그대로 지금 과거의 압록강 유화를 봐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의 우리나라 학계의 모든 논문은 당나라 관련된 거, 발해에 관련된 논문을 보면 어디를 설정하느냐? 가탐 도리기라든지 전부 다 떼요. 현재의 북한 압록강을 설정하다 보니까 사스하고 비교해가지고 조사를 들어가면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자기들도 저희들이 논문에 계속 제가 이걸 보는데 거짓말을 하도 너무 많이 합니다.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꾸며낼 수밖에 없어요. 아, 이런 거 걷다가라고 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논문을 써가지고 발해를 우리나라 한반도 북부까지 끌고 들어오게 만들고, 통일신라는 통일했는데 어떻습니까? 고구려 땅은 통일을 안 한 것처럼 이렇게 꾸며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국사교과서를 만들어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지금 한국 사학계입니다. 설정 자체가 잘못됐죠. 자, 이런 것은 뭐 여러분들 다 아셔야 되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다른 이야기, 깊은 이야기는 다음에 또 한번 나누고요. 발해 역사하고 통일신라 역사를 구분을 잘 하실 때, 왜냐면 어차피 두 양국은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왜? 원래는 통일신라가 모든 영역을, 고구려 백제 신라 영역을 차지했는데 그 고구려 땅에서 발해가 대진국이 일어나가지고 고구려 땅을 원래 전체는 회복 못하지만 어떻습니까? 말 그대로 압록강, 두만강 이부 위쪽으로는 어떻습니까? 계속 세력을 떨쳐가지고 발해 영역이 엄청나게 넓어집니다. 당연히 신라 입장에서는 어때요? 기분이 나쁘죠. 왜? 땅 다 차지했는데, 당나라까지 끌어들여가지고 땅을 차지했는데 대진국이 일어나가지고 계속 밀어가지고 어떻습니까? 어디까지요? 한반도 앞 밑으로 내려온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길림까지 어떻습니까? 대진국이 밀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이제 또 영상을 올려드리겠지만도 통일신라의 영역이 어디냐는 이렇게 유튜브가 올라와 있잖아요. 적어도 그 정도까지입니다. 어떤 분은 저한테 질문해요. 요즘 교과서 보니까 이제 우리 민족사학에서 이제 이야기한 신라, 통일신라 영역을 보니까 지금 뭐 길림이 아니라 북경까지던데요. 그거는 신라 초기입니다. 말 그대로 통일신라. 고구려 백제 신라 땅을 어떻습니까? 당나라를 끌어들이던 해가지고 일단은 차지한 지역이 거의 북경까지를, 고구려 땅까지를 신라가 차지합니다. 그걸 통일신라죠. 그게 이제 요즘 우리가 보는 어떻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보는 교과서 내용이죠. 이렇게. 근데 그 대진국이 일어나면서 계속 신라를 미니까 나중에 때요. 발해하고 대진국의 경계는 어디에 설정되느냐? 길림 쪽에서 설정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만들어놨죠? 일본 학자들하고 우리나라 지금 학자들이 통일신라는 한반도의 3분의 2 정도가 통일신라고 위에는 발해라고 만들어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시고 논문도 많이 쓰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관련된 유튜브도 사료에 의거해가지고 또 고고하게 의거해가지고 정확하게 많이 여러분들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유튜브 하시는 분들 중에 발해 유적이 지금 이제 한반도 북부에 저쪽에 이제 동해안 쪽 이쪽에 나왔다고, 그거는 1인 학자들하고 중국 학자들 주장입니다. 검증이 안 돼요. 왜? 역사 영역에서는 발해가 그까지 왔다는 기록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역사 영역을 어떻게 거기에 유물이 나왔다는 쪽으로 해가 끌어들여가지고 나중에 발해가 망하면서 유민들이 다 이동하잖아요. 그러면 그 유민들이 남긴 유적인지도 말을 해줘야 되는데 말 안 합니다. 그러면서 한반도 북부의 한 3분의 1 정도가 발해가 먹었다는 식으로 이렇게 꾸며놨는데 사료는 그런 내용 자체가 없습니다. 다음에 유튜브를 제가 한번 또 만들어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발해를 보실 때는 유독공의 발해고를 읽어보시면서 또 하나가 뭐냐면 중국 측에서 어떻습니까? 사료를 잘 묶어가지고 요리 해놨어요. 물론 해석은 중국들 나름대로 해석을 하겠죠. 우리는 그 사람들의 해석보다는 사료 원본을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발해국지라고 이렇게 책을 묶어놨잖아요. 여기 뭐가 나냐면 발해국지, 그리고 발해국기, 발해국지 장편, 발해영역고, 발해사고 해가지고 총 5건의 역사책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발해국지라는 책으로 이렇게 이 내용을 묶어놨습니다. 전부 다 내용은 사료 원문입니다. 보이죠? 이래가지고 발해의 흔적이, 발해가 유독공의 발해고도 있지만도 이런 사스가 있다는 거 아마 처음 보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반드시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발해를 하는데 발해를 안다면 반드시 뭐예요? 발해 영역을 알려면 뭘 봐야 됩니까? 요나라, 그란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요나라. 그게 뭡니까? 보면 요사잖아요. 요사.
요사이 또 우리나라에서 번역을 안 하려는 거 어떻습니까? 단국대에서 번역해가지고 복귀대 교수님 있을 때 이 요사를 번역해가지고 금사고 이렇게 역사 유적을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그러한 통일신라 영역을 찾을 수 있는 모든 근거를 어떻습니까? 준비를 해놨는데 우리나라 학계에서는 요 책을 절대로 보지 마라. 왜? 보면 자기들이 주장했던 통일신라 발해 역사 영역이 다 거짓말이라는 게 드러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치 금서인 것처럼 또 하는 표현이 뭐냐면 요사 금사는 자기 민족 중심으로 역사를 썼다고. 모든 세계의 모든 민족은 자기 민족 중심으로 역사를 쓰는 겁니다. 그걸 구분해가지고 우리가 판단하고 그거 하라고 학자가 나오는 것이고 논문을 쓰는 거지. 그런 핑계를 대가지고 요사 금사는 보지 마라. 그따위 그런 정신 가지고 역사를 한다고 앉아가지고 학자랍시고 말이지. 그래야 지금 동북공정 당했잖아요. 우리나라 학자들 꼬라지가. 물론 모든 분들을 다 지칭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적어도 발해국지 제가 소개해드렸던 그 책하고 자 이거 뭐죠 보면요. 요사 번역본이 지금 인터넷에 여러분들 구입해가지고 이거는 볼 수 있습니다. 사가지고 구입해 볼 수 있고 정 안 되면 빌리면 되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내용이 번역이 되어 있죠. 여러분들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참고로 보시고요. 자 그 다음 또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중국 쪽에서는 그러면 뭐 일본이라든 이런 양반들은 뭐 했느냐 발해. 여러분들 자 다른 나라 연구원 보겠습니다. 발해 일본에서 발해 연구한 책입니다. 두껍죠? 물론 이거는 뭐 다른 책도 많지만도 여러분 참고로 보시라고 보여드린 겁니다. 일본에서도 발해를 여러 개 파악드렸습니다. 근데 일본도 보면 초기 발해 발굴 보면 마음을 양심을 속인 데가 많죠. 왜? 발해 오경 위치를 또 이렇게 살짝 바꿔 놓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이제 이런 걸 다 보시면 어때요? 일본 사람들이 어디서 발해에 손을 대가지고 발해 영역을 살살 돌려놨느냐. 반도 사관을 끌고 들이기 위해서 어떻게 발해를 한반도 북부까지 끌고 들어 이런 논리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런 걸 보다 보면 나오는 겁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우리나라 동북아 역사재단 동북공정막이라고 만들어놨는데 동북공정 흔한 쪽으로 도와줘가지고 발해사가 지금 중국사로 편입이 되었잖아요. 그러면서도 우리 국민이 내는 세금 가지고 이렇게 중국 사람들이 발해 역사 연구를 한 것을 번역을 요래해놨습니다. 번역은 뭐예요? 번역은 발표만 닦고 대응을 안 하는데 중국에서 발해를 이렇게 연구하고 있다 요렇게 신문에 기사 내고 반응하고 안 합니다. 쉽게 말하면 동북공정을 막아라. 발해가 중국사로 가는 걸 막아라 하는데 안 막아요. 안 막아. 그러면 막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발해 오경의 위치라든지 자기들이 지금 같이 말했던 발해의 뭐 5개 뭐 쉽게 말하면 뭡니까? 조공도라든지 뭐 해가 쭉 나오는 거 모든 논문 다 뜯어고쳐야 돼요. 누가 하겠습니까? 아무도 안 하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월 보내다가 어떻습니까? 이런 짓거리 하다가 속된 말로 다 발해도 중국사로 편입이 됐고 또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또 여러분 참고로 보신다면 많은 분들이 인용하는데 여러분들 번역도 나왔죠. 여러분들 만주 원료고입니다. 만주 원료고 요거는 사서 원사루입니다. 그래도 한문입니다. 딱지 붙여놨죠. 이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신라의 강력입니다. 통일신라 강력이 어디까지 왔는지 여러분들 이 화면 보시면요 다 나옵니다. 이런 걸 안 보고 중국의 구글을 검색하니까 통일신라 지명이 중국에 있다.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그 역사 아닙니다. 여러분들 사료에 다 이야기해놨어요. 통일신라가 어디까지 왔고 그때 발해가 어디서 해가지고 어떻습니까? 어디만큼 땅을 차지했는지 다 이렇게 만주 원료고에 써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국민들은 만주 원료고고 이런 거 사료 원문을 모르니까 어때요? 유튜브에 누가 만주 원료고를 인용해가지고 통일신라가 고려가 뭐 어디 좀 뭡니까 속된 말로 다른 어디 있다더라. 지금 한반도가 아니더라 주장하다. 이렇게 나와버리면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왜? 내가 사료를 안 본 이상 그 사람들 말 믿어야 되잖아요. 하지만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 여건이 된다면 어떻습니까? 만주 원료고도 사료 원문 보시면 한자 기본만 아시면 기본적인 자기가 찾을 수 있는 자료 찾아냅니다. 이런 거 쭉 보셔가지고 신라 영역이라든지 대중국 발해 영역이라든지 다 나름대로 고려 영역도 여러분들 고려가 어떻습니까? 지금 한반도 북부 위에까지 있다. 그거 거짓말입니다. 여기에 고려 영토까지 나옵니다. 다 나와요. 그런데 안 봐요. 또 번역을 한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번역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가려죠. 왜? 기존의 모든 학자들이 신라 통일식사 영역도 다 조작해놨지 발해 영역도 조작해놨지 고려 영역도 조작해놨는데 그 말을 누가 함부로 해요. 그거 하려면 또 어떻습니까? 논문을 써가지고 아니면 글을 써가 해야 되는데 아무도 안 하려죠. 그냥 옛날에 있는 그대로 하자. 그러다 보니까 번역은 하는데 여러분들 뭐가 잘못된지를 이야기를 안 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대중국 발해를 알면 누구를 안다? 말 그대로 통일신라라고 당나라가 어디 있는지를 일단 알잖아요.
그러면 세 개의 나라의 위치는 적어도 정해지는 겁니다. 이런 사설, 오늘 여러분들 소개해드리는 이런 사설을 잊지 않고 유튜브의 말을 듣고 뭐 또 책을 온라인에 글을 보니까 거기 우리나라에 통일신라가 없었다더라. 발해도 여기 발해가 어떻습니까? 그러면 발해는 어디 있었냐 말이죠. 당나라는 어디 있었고, 당나라는 구글로 검색하면 당나라의 나라 지명이 수천 개가 뜨는데 그 지명을 다른 데로 다 옮길 겁니까? TV 쪽으로. 더 속된 말로 후발 처리하는데 힘듭니다. 더 힘들어요. 그런데 유튜브 보는 분들은 그런 걱정 안 하죠. 왜? 당장 내가 생각하는 것만,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딱 보고 끝내니까. 하지만 연구는 어때? 역사학으로서의 연구는 여러분들 오늘 적어도 제가 소개해드렸던 이런 책들, 기본적인 사료 원문, 이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런 거. 일본의 학자들 이렇게 연구해 놓은 거. 그죠? 그리고 만주 원료고 사료 원문까지 번역도 나왔으니까 참고를 해보시고, 적어도 이 정도 보시고 통일신라가 어떻다느니, 발해가 어떻다느니 이런 쪽에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때요? 그건 역사학이 아니라는 거. 하지만 우리 시민들이 많이 요즘 이제 관심을 가지고 온라인에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중국까지 다 들어가 중국의 사료 원문을 다 다운받아 보시고, 일본에 가서 또 어떻습니까? 일본 사이트에서 모든 사료를 받아 가지고 나름대로 연구한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저하고 생각이 틀린 분도 많죠. 하지만 저는 그것을 긍정적으로 봅니다. 왜? 옛날에 1인 학자들, 일본 학자들이 털지어놓은 것을 벗어날 수 있는 이제 어떻습니까? 시민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 역사학을 따르지 않고 새로운 어떻습니까? 진짜 말 그대로 사료에 근거하고 고고에 근거한 그런 역사학을 우리 시민들이 이제 국민들이 찾아내는 시기까지 왔다. 이걸 긍정적으로 보는 겁니다. 꼭 저하고 생각이 같아야 된다는 주장은 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역사를 보는 눈이 있는데 일단은 뭐다? 조선 총독부가 설정해 놓은 반도사관, 이거는 반드시 탈피해야 된다. 그리고 영역을 축소한 내용, 이런 내용도 탈피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다양한 시각으로 역사를 바라보는데 문제는 뭐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나는 대한민국에 지금 살고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내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나를 중심으로 어떻습니까? 우리 민족 중심으로 역사를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지. 그걸 떠나버리면 어때요? 나하고 상관없는 중국의 역사입니다. 고리하고 신라가 통일신라하고 고리가 중국에 있었다. 그러면 원래 역사 영역은 뭐죠? 우리나라가 단군 조선부터 대한민국, 그다음 임시정부까지 다 이렇게 우리나라 역사를 추정하는 것은 뭡니까? 그 역사의 주체는 우리 민족이었고 영역이 같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영역이 다르다. 고리하고 신라가 중국 대륙에 있었다. 그러면 거기에 뭐가 있었어야 됩니까? 단군 조선도 거기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돼요. 조선도 있어야 되고, 이시조선도 있어야 되고, 대한제국도 중국 땅에 있어야 돼. 왜? 그 땅을 계속 개성해가지고 역사는 나가기 때문에. 그러면 뭐냐? 그렇게 되면 어때요? 정작 나는 누구냐 이거예요. 한반도 남부에 살고 있는 나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못한다면 어떻습니까? 그건 역사학이 아닙니다. 나하고 상관없는 역사예요. 수천 년 동안 고조선부터 단군조선부터 고구려 백제 신라, 고려 신라, 어떻습니까? 통일신라, 그 다음에 우리 조선까지 쭉 해가지고 거기 다 있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인구수로 말한다면 어때요? 얼마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중국 땅에 그 후손들이 살고 있습니까? 대한민국 사람들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그 역사 속에, 수천 년 역사 속에 중국의 대륙에 그분들의 후손, 단군조선 때부터 어떻습니까? 저 이시조선까지 살았던 그 사람들의 후손들이 중국 대륙을 지금 다 차지하고 있는데, 그게 중국 땅이 아니라 지금 저 사람들의 역사가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 남부에 있는 우리의 역사다. 왜 그런 주장을 합니까? 그게 논리가 안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심을 하시고, 댓글 다시는 분 중에 항상 그걸 실수하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그 질문을 항상 하면 지금까지 저한테 아무런 답변을 안 합니다. 왜? 본인 스스로가 그걸 생각을 안 해봤기 때문에. 역사의 주체는 여러분들 유튜브 보시는 분들 생각하셔야 됩니다. 역사의 주체는 우리 이 유튜브를 보시는 우리 어떻습니까? 선생님이고 우리 민족이에요.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재의 위치입니다. 이걸 잘 보시고, 그러면 우리가 민족이 이동했으면 이동했다 주장하는 분 있잖아요. 고려 조선 이시조선 고종 때 대륙에서 한반도로 이주했다고. 이주했으면 그 이주할 때 선생님, 그 이주를 주장하는 그분의 선조가 따라왔다는 자료 있어요? 아니면 이주할 때 그 조선의 왕이 따라왔다는 기록이 있습니까? 백성이 몇 명이 넘어왔다는 거? 수천 년 동안 중국에 살았는데 지금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지금도 그 사람들이 후손들인데,
거기서 건너와봤자 몇 명 건너왔겠습니까? 어? 근데 그 건너왔다는 것을 정통성을 어떻게 우리한테 부여할 거예요? 역사가 없어요. 이런 데 대해서 이걸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뭐냐? 우리 민족 사학을 하는 걸 제야 사학을 했습니까? 유사 사기라고 책까지 쓴 사람. 그 양반이 이문영 씨, 그분이 그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니까 한 놈도 나한테 대들지를 못하더라. 이게 그 양반 글에 나와요. 자기가 그 질문을 했더니만 대륙을 주장했던 분이 한 사람도 지금까지 자기한테 말 안 하더라. 왜?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거든. 응? 나와 대륙에 있는 나라와의 관계를 질문하면 아무도 답을 못 해주는 거. 단지 이동했으니까 내가 여기 왔다. 요 추측성 논리. 그거는 역사학이 아니고 어떻습니까? 증명할 거리가 없습니다. 그건 역사가 아니죠. 자, 이런 걸 여러분들 잘 아시고 심각한 내용이기 때문에요. 오늘은 여러분들 그냥 대진하고 통일신라의 영역을 공부하는 분들에게 팁을 드리기 위해서 사서 오늘 여러분들께 추천해 드렸으니까 꼭 여러분들 시간 되신다면 번역본이라든지 사료 원문을 구해 가시고 공부를 해보시고, 그러면서 여러분들 지금 많은 역사 유튜버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이것이 근거가 있는지 일리가 있는지, 말 그대로 역사학에 기준해 가지고 역사를 해석하고 유튜브를 만들어 올리는지,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는 이 소식을 먼저 전해드립니다. 꼭 공부하시기 바랍니다.